안녕하세요. 닥터 캐럿입니다. 제가 이 채널에 간간히 독서 컨텐츠를 올리곤 했었는데 세어보니까 언제부턴가 계속 책 리뷰를 못했더라고요. 그게 사실 해리포터 원서 읽기에 도전을 했었는데 전체 7권 시리즈다 보니까 그 7권을 원서로 읽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진도가 잘 안 나가더라고요. 어떻게 책을 다 읽어가지고 드디어 해리포터 읽기를 끝냈는데요. 어릴 때는 해리포터에 이입하면서 내 친구 얘기를 읽는 것처럼, 내 모험 이야기를 읽는 것처럼 읽게 되었는데 어른이 되어서 해리포터를 읽으니까 이렇게 내 새끼 같고 마음이 짠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완전 릴리 포터에 빙의해서 엄마 마음으로 읽은 해리포터 후기입니다. 해리포터 줄거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마법이 없잖아요. 사실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마법이 없다고 생각하냐면 마법을 쓰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존재를 철저하게 비밀로 하고 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마법이 없다고 믿고 마법을 쓸 줄 모르는 인간을 머글이라고 합니다. 공식적인 용어로는 비마법 인구라고 하죠. 어쩌다가 마법사들이 머글 앞에서 마법을 쓰게 되면은 마법부 공무원들이 나타나서 기억을 조작합니다. 머글들은 마법을 목격한 기억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마법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른 채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머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이 전부 머글인 것은 아니고 머글 부모 밑에서도 마법사가 태어날 수 있고 마법사와 머글이 결혼하는 것도 자유예요. 하지만 마법사들 중에서는 마법사는 마법사끼리 결혼해야 한다. 머글과 결혼하거나 머글 태생의 마법사는 열등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혈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극단적이고 잔혹한 성향을 띠는 순혈주의자들의 우두머리가 있었는데 어둠의 마법이나 용서받지 못할 저주를 팡팡 사용하고 테러를 일삼는 아주 잔인한 마치 마법 세계의 히틀러 같은 존재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볼드모트였어요. 이 볼드모트의 조직이 죽음을 먹는 자 라는 집단이었는데 이에 맞서는 독립운동가 같은 집단이 있으니 그게 바로 불사조 기사단이었고 해리포터의 부모님도 불사조 기사단에 소속돼서 열심히 맞서고 했는데 어느 날 볼드모트가 해리포터의 부모님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부모인 제임스와 릴리 포터를 죽이고 해리포터까지 죽이려고 했는데 해리포터가 안 죽었어요. 볼드모트가 아기 하나를 못 죽이고 갑자기 사라진 거죠. 그리고 살아남은 아이인 해리포터의 이마에는 번개 모양의 흉터만 남았습니다. 이 볼드모트가 사라지니까 수장을 잃은 죽음을 먹는 자들도 흩어지거나 전향하고 마법사들 신문에 해리포터 얘기가 대문짝하게 실리면서 해리포터는 자기도 모르게 엄청 유명한데 유명한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고아가 된 거잖아요. 머글 이모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그 가족들에게 온갖 학대와 무시, 냉대를 받으면서 자랍니다. 그러다가 해리의 11살 생일이 되던 날 해리는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진실과 함께 자신이 마법사였다는 것, 그래서 마법 학교에 입학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마법 학교인 호그와트에 입학하면서 4개의 기숙사인 야망의 슬리데린, 성실의 후프루프, 지혜의 레번클로, 용기의 그리핀도르 중에서 그리핀도르에 입학해서 친구들과 함께 마법도 배우고 모험도 하게 된다. 라는 내용인데요. 근데 이게 문제는 해리의 부모님처럼 볼드모트에 맞섰던 부모님의 자녀도 호그와트에 오는데 죽음을 먹는 자 출신인 부모의 자녀도 호그와트에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먹는 자 출신 부모애한테는 지기 싫고 꼴 보기 싫고 왼수처럼 대하고 나중에는 걔가 진짜 죽음을 먹는 자의 앞잡이 짓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몰랐던 마법 세계란 게 있구나 하면서 너무 신기하다 뿅 이렇게 하고 퀴디치하고 즐겁게 지내지만은 점점 볼드모트가 힘을 회복하면서 해리가 그에 맞서는 과정이 해리포터 시리즈의 줄거리입니다. 다시 읽어봐도 참 해리포터는 재밌는 소설이더라고요. 그래서 느낀 점이 크게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먼저 이 해리포터 시리즈의 시대적인 배경이 1991년도부터 1997년도까지거든요. 책이 출간된 시점도 97년도부터 한 2007년까지. 그러니까
그때 책을 읽을 때에는 정말 획기적인 마법으로 보였던 움직이는 사진, 말하는 초상화, 리타 스키터 기펜 이런 것들이 지금은 너무나도 일상적인 과학 기술 속에 녹아있죠. 우리가 핸드폰으로 사진 찍으면은 라이브 포토로 진짜 사진이 움직이는 거 이제 봤잖아요. 저는 라이브 포토 처음 업데이트 됐을 때 해리포터에 나오던 거다 이랬었는데 지금 애들은 그냥 뭐 이게 뭐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라이브 포토. 그 다음에 리타 스키터가 자기가 쓰고 싶은 방향으로 기펜을 잘 학습시켜 놓으니까 글도 막 받아 쓰는데 기펜이 자기가 말을 지어내서 쓰거든요. 그런 것도 지금은 챗GPT. 이제는 오히려 과학이 마법을 훨씬 앞서 나간 영역들도 몇몇 가지 있더라고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란 게요. 해리포터 소설에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다 기뻐하고 축하하는데 어머 아들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법사들이. 아니 마법 세계에는 초음파가 없나? 아기 태어나고 나서야 성별을 알지? 막 이렇게 되게 충격받았던 읽으면서 다시 보이더라고요. 물론 순간이동, 비행마법, 변신하기 이런 것들은 아직 과학이 따라잡지 못한 마법이죠. 완전히 낡은 느낌의 소설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제가 어릴 때 처음 소설을 읽었던 신선한 놀라움은 좀 덜했던 것 같아요. 라디오 듣고 이러거든요. 거기서는 스마트폰 안 보고 막 이러니까 오히려 어릴 때 읽었던 것처럼 이게 마냥 신기하지만은 않다 보니까 책의 메시지, 사랑은 그 어떤 마법보다도 위대하다. 이것에 좀 더 주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가족 간의 사랑에 대해서 더 크게 와닿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생각한 건 학교의 역할이었어요. 제가 학생의 시점에서 읽어보다가 학부모의 시점에서 읽어보니까 약간 이게 학교냐? 어릴 때 읽을 때는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에서 애들이 습격당해가지고 이사회에서 덤블도어 쫓아내잖아요. 학교 문 닫아야 된다 이러고 이사회에 말포이 아빠가 들어있거든요. 와, 애들이 몇 번 습격당한 걸로 교장 쫓아내고 말포이 아빠 진짜 비열하다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교장 선생님 진짜 무책임한 거 맞는 것 같고 진짜 이거는 좀, 좀 아니다. 너무 비교육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몬스터 페런츠나 교권 추락이 오히려 더 문제긴 하잖아요. 그렇지만 해리포터 속의 호그와트는 학생의 몸에 흉터가 생길 수 있는 징계를 한다거나 학생이 자칫 잘못하면 진짜 죽을 수도 있는 곳에 징계하라고 보내거든요.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저는 진짜 이 학교에 그 어떤 그리핀도르보다 더 그리핀도르인 사람들이 이 학교에 아이를 보낸 먹을 부모님들 진짜 존경합니다. 이분들이 제일 그리핀도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소설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된 것은 가정의 역할, 특히 부모의 역할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크고 작게 부모님의 영향을 받죠. 해리포터는 왜 부모님이 돌아가셔야만 했을까? 그리핀도르 아이들 중에 정말 또 용기 있는 아이들도 많은데 왜 하필 부모님이 안 계시는 해리포터는 이 많은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 아이들에게 부모님은 자신에게 애정을 주는 대상이지만 또 애정만 주는 것이 아니라 든든한 울타리로 존재하죠. 부모로서 아이에게 쏟아야 하는 바람직한 애정이란 테두리가 있는 자유예요. 너의 의지와 자유를 존중할게. 이 안에서는 너의 의지를 마음껏 펼쳐도 돼. 그치만 차도로 뛰어가면 안 돼. 그치만 가출하고 술, 담배 하면 안 돼. 이렇게 부모님의 울타리라는 것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익혀야 할 제도와 관습, 그리고 행동의 한계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는 거예요. 물론 친부모만이 그러한 것들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가장 우리가 원초적인 관계, 관습적인 행동을 요구하면서도 그러한 요구가 애정에 기반한 것이라는 신뢰관계를 부모님하고는 형성할 수 있는 거예요. 전래 동화에서부터 해리포터, 그리고 애니메이션의 마법 소녀들까지 이야기 속에 나오는 미성년자 주인공들은 관습의 틀을 벗어나야만 거대한 악과 맞설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걸로 설정하거나 부모님을 떠나서 길을 나서거나 아니면 부모님 몰래 하죠.
엄마한테 막 허락받고 엄마 나 오늘 마법소녀하고 9시에 들어올게 이러는 마법소녀는 없잖아요. 뭐 알고 보니까 엄마도 어릴 때 마법소녀였다 이런 경우는 있어도 우리의 주인공 해리포터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의 관습적 규범을 요구받는 데서 자유롭죠. 그렇지만 부모님이 아이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인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모님의 사랑에 의해 살아남은 아이죠. 그 외에도 부모님이 영구하게 정신 이상 상태가 되어서 애정어린 소통을 할 수 없는 상태인 네빌 롱바텀,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만 형제가 많은 틈에서 자라서 애정을 독차지할 수 없었던 론 위즐리, 먹을 부모님 아래 태어난 것 때문에 출생 신분에 낙인이 찍혔지만은 자기 능력으로 수석을 유지하고 자기가 받았던 차별을 토대로 짐요정들에게 공감하는 헤르미온느 등등. 호그와트 학생 본인의 캐릭터성뿐만 아니라 그 학생이 부모님과 어떤 관계인지도 잘 드러나고 부모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그게 학생들을 잘 설명해주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부모님이 죽음을 먹는 자인 경우에 그 학생들도 되게 차별적이고 잔혹한 성향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정말 이걸 보면서 아, 부모는 정말 아이한테 큰 영향을 주는 존재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이 책을 제가 처음 읽을 때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거든요. 자기 스스로는 지가 많이 컸다고 생각하는 나이. 그때 볼 때는 해리가 마법사의 돌도 지켜내고 비밀의 방을 열고 이런 게 너무 대단하고 그런 모험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아 역시 우리 주인공 해리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약간 어린애가 이러는 동안 어른들은 뭐 하셨어요?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애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막 너무 짠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해리포터가 은근히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진짜 너무 슬퍼가지고 눈물 나서 책장 진짜 덮고 막 그랬었어요. 진짜 슬펐던 장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해리포터가 7권에서 자기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살았던 자기는 기억도 나지 않는 고드릭 골짜기에 갔었는데 부모님의 묘지가 거기 있었어요. 근데 그 묘지를 발견하고 묵념을 하면서 아, 여기 누워있는 엄마 아빠는 나도 차라리 같이 죽어서 여기 같이 누워있고 싶다는 거 짐작이나 할까.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서 쌀쌀한 날씨에 그 흘러내린 눈물이 얼어붙은 채로 울고 싶어도 마음껏 울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날씨만큼이나 춥고 외로운 해리의 마음이 느껴져서 정말 슬펐습니다. 지금 이 얘기하는데도 다시 생각나가지고 약간 슬프거든요. 그 다음에 비록 제가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긴 했으나 마냥 슬펐다기보다는 너무 감동적이어서 울었던 7권을 통틀어서 가장 최고의 장면은 개인적으로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에서 해리포터가 호숫가에서 디멘터한테 막 둘러싸여서 점차 힘을 잃고 기절을 하는데 기절하기 직전에 은빛 수사슴 페트로누스가 호수 건너편에서 달려와서 자기를 구해줘요. 의식을 잃어가면서 어렴풋하게 그 페트로누스 쏜 사람이 자기 아빠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구해줬구나 하면서 기절해요. 그러고 깨어나서는 다시 한번 시간을 되돌려서 이번에는 그 호숫가의 반대편에서 아까 전의 자신이 디멘터한테 둘러싸여서 고군분투하는 걸 봐요. 마음속으로 아버지 언제 오세요? 아버지 이제 나타나셔야죠. 진짜 나와야 돼요. 이러다가 딱 깨닫는 거예요. 그때 날 구했던 게 아버지가 아니라 나였구나 하면서 그동안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페트로누스 마법을 성공시킵니다. 페트로누스는 수호자라는 뜻이고요. 해리포터 세계 속에서 이 마법은 행복했던 기억을 강하게 떠올릴 수 있을 때 성공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그림자를 쫓는 아이에서 이제는 내가 나 자신의 수호자로서 한때는 나의 수호자였던 아버지를 내면 속에서 떠올리며 홀로 서기를 하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어요. 우리도 어쩌면 해리하고 다르지 않죠. 어른이 되어서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 시기에도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내면화해서 언젠가는 홀로 서기를 하고 내가 세상을 헤쳐나가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언젠가는 나의 그늘 안에서 홀로 서기 할 때가 올 거고요. 이런 과정을 그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서 깨우친 해리가 정말 대견하고 기특해 보였어요. 얘기하면서 저도 좀 다시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리뷰 어떻게 보셨나요? 해리포터는 시대가 지나도 과학기술이 마법을 훨씬 더 앞지르게 되더라도 따뜻한 사랑과 특히 가족 간의 정, 그리고 감동, 용기, 휴머니즘,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 좋은 소설이라고 생각해요.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읽었을 때 또 어떤 감동을 줄지 많은 시간이 흘렀을 때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은 책 중 하나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리뷰로 다시 만나요. 안녕!